4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PD가 과거 뉴질랜드 유학 시절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번에 걸친 사과에도 논란은 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모두 안고 간다라는 암시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된 논란의 전말과 풀리지 않는 진실을 풍문쇼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원일 셰프의 예비 신부 김유진 PD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다행히도 김 PD는 하루 만에 의식은 되찾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원일 셰프 그리고 가족들의 간호 속에 다행히 지금은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극단적인 시도까지 이르게 한 논란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원일 셰프와 그 예비 신부는 어떤 분들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원일 셰프는 아시다시피 여러 셰프들이 모여서 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필리핀 대학교에서 호텔 외식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 한식부터 베이킹까지 좀 다양한 요리를 섭렵한 인물인데 또 이원일 셰프가 약간 곰돌이풀을 닮은 좀 그런 인상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좀 친근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더욱더 대우중들이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셰프와 예비 신부는요, 지난 3월 M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커플로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예비 신부가 특히 아이돌 그룹 AOA의 멤버죠. 설현 씨와 닮은 꼴 외모로 더욱더 주목을 받았었어요. 게다가 이 프리랜서 PD로서 M채널을 대표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이런 이력도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 1월 말까지 M채널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현재 결혼 준비를 위해서 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원일 셰프하고 작년에 이제 같은 프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 PD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예요. 이원일 셰프가 79년생 그리고 이제 김 PD가 30살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원일 셰프하고 김 PD가 이제 만난 게 방송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방송에서 만난 건가요? 네,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힌 이 셰프와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게 2018년도입니다. 당시 셰프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때 PD가 출연진으로 얼굴을 트게 된 거예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원일 셰프가 먼저 러브콜을 보내면서 커플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첫 만남 당시에 이원일 셰프가 이렇게 추억을 했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PD들 사이에서 유독 김 PD만 보였다라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운명인 것 같았다라고 당시를 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일 셰프가 보기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같이 차나 한잔 하자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정말 차를 마셨고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죠. 이원일 셰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한 방송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여서 제가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홍서천 씨가 많이 추천한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예. 꽂아줬네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 사귄다는 거를 제가 김 PD하고 해외 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거기 있는 PD 중에 누구 PD가 형, 내 여자친구야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김 PD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를 왜 만나냐 이렇게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원일 셰프가 워낙 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결혼식 사회도 보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좀 연기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좀 통화를 했어요. 유진 PD가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를 저는 이제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했을 때는 의식을 아직 못 차렸을 때였고 그리고 한참 후에 밤늦게 이원일 셰프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겨우 좀 정신이 들었는데 잠깐 들었다가 또 다시 뭐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래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입니다. 이원일 셰프는 일은 올스톱한 거죠? 예, 지금 좀 당분간 쉬고 있고 그래야겠죠. 어떻게든
뭐 본인들의 입장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입장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사람은 4월 26일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8월로 연기를 했는데요.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두 사람에게 예상치도 못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처음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21일이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연예인 닮은 꼴 예비 신부 PD는 집단 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글쓴이에 따르면요, 2008년 본인이 16살 나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 PD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네, 이 글을 살펴보면 10년도 넘은 일이고 다시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숨어 살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 신문이 나서 기억을 되살려 그때 일을 적어봅니다라고 글을 시작했어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김 PD를 포함해서 8명 그리고 10명 사이의 가해자들에게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맞았고 이 주저앉고 나서도 계속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 부부로서 다정한 모습을 한창 보여주고 있던 때라 이 글이 굉장히 논란이 커졌는데요. 논란이 일자마자 이 이원일 셰프와 그 약혼녀 김 PD가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죠. 4월 22일에 이원일 셰프의 SNS에 두 사람이 각자 이제 쓰게 된 이 사과문을 올리게 됐는데요.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자필 사과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사과로 사실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논란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필 사과문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사과문이 왜 문제를 낳는 거죠? 사과를 잘 못했나? 왜요? 일단은 이 이원일 셰프와 이 예비 신부가 쓴 이 자필 사과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난다라는 이 말이 문제가 된 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이 단어, 이 선택이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져오게 돼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또 다른 폭로글을 남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폭로를 살펴보면은 김 PD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라고 또 한 번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 추가 폭로 글에도 또 사과문을 또 올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 사과문에 대해서는 아예 그걸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원일 셰프가 직접 1차 사과문에 올렸던 바로 그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사과를 드린다라고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일이 언론에 정식으로 제보된 그런 글도 아니었고 인터넷 게시판에 그 익명으로 남겨진 글로 인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논란 이후에 곧바로 이제 사과문을 게재했기 때문에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린 거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처음에 접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저쪽에서도 얘기 나오고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저도 그럼 그게 진짜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진짜 믿고 있었어요. 예.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계속 좀 붙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 와중에 분명히 본인이 이거는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라고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사과를 했던 게 오히려 그 주변 이들이 더 화살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PD의 그 친언니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김 PD의 친언니가 올린 입장문을 살펴보면은 혼자만 감당하고 참으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상처를 애써 관가하고 넘겨왔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 시사를 했고요. 사실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계속 두 사람에게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 악플들에 대한 좀 법적 대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 김 PD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이상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우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예. 네.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가족분들이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대중들이 화가 난 상황에서 친족들의 얘기는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응, 특히 가족들이 나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일 걱정되고 사실상 제일 큰 피해자로 보이는 건 저는 이원희 셰프거든요. 이 SNS에 들어가 보면 거의 폭탄 수준으로 헤어지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정말 보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이원일 셰프가 본인이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원일 셰프가 다시 방송을 활동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